그 상악동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상악동염이 있을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비웃음을 샀던 영상이었는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와 그 해부학, 그 다음에 수술적인 내용, 그 다음에 광대 수술하고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몸 얼굴 뼈에는요, 사이너스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에요. 공기가 통하는. 그래서 전두동도 있고, 여기 상악동도 있고, 여기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공기가 들락날락 거려요. 그래서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은 뭐 흉성, 뭐 두성,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럴 때 이 전두동에 그래서 뭐 이렇게 물려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상악동 가장 크게 있고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라고 해서 눈 옆에 이렇게 있고요. 전두동이라고 해서 이마에 또 이렇게 있어요. 또 이 뒤쪽으로 스페노이드 사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총 4개의 이름이 붙은 사이너스 구조가 있는데 이게 다 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코로. 여기 보시면 전두동도 코로 연결돼 있고 에스모드 사이너스도 이렇게 코로 연결돼 있고 맥실라리 사이너스도 이렇게 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얘네들이 공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먼지 또 이런 미세먼지 또는 균들 우리 한 2년 동안 고생시켰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이런 점막들에 다 들러붙는 거죠. 또 꽃가루 이런 것들이 또 붙어가지고 또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요. 각종 먼지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것들이 들락날락 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점막이 다 있는데 이런 공간으로 막 먼지들이 들러붙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딱지도 만들기도 하고 뭐 콧물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러죠. 그래서 이런 전두동이나 이런 에스모이드나 스피노이드나 맥실라리 사이너스에서 코로 연결되는 요 작은 오프닝이라고 그냥 이름 붙여진 이런 연결관들이 있어요. 에스모이드에도 여기 있고 전두동에도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된 이런 오프닝이라는 게 있는데 요렇게 좁은 데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막이 부어버리면 이 구멍이 막히겠죠. 여러분 샤워실에서 머리 감고서 머리카락이 샤워실 그 하수구 구멍에 잔뜩 끼면 만약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하수구 구멍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끔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로 막 공기가 들락거리다가 뭐 먼지가 붙든 뭐 균이 붙든 해가지고 이런데 점막이 만약에 부어버리면 이 구멍이 막혀요. 그러면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점막에서 분비물, 그 점액질이 계속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 점액질이 분비된 애들이 나가지 못하고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고이면 썩어요. 썩으면 균이 자라고 균이 자라면 농이 생기고 농이 생기면 주변으로 염증이 퍼지고 그럼 점막은 더 붓고 그러면 더 안 나가고 그런 게 눈 주위로 퍼지면 막 안구 압통도 오고 치아 쪽으로 가면 이빨도 아프고 뭐 볼을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막 코에 먹먹한 느낌이 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비동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이노사이티스는 이렇게 전두동에도 올 수 있고 뭐 에스모이드 사이너스에도 올 수 있고 맥실라 사이너스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다 오프닝이 막히면 공기가 이렇게 자주자주 막 편안하게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점막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면 이 구멍이 막힌다는 거죠. 좁아져서. 그러면 이런 데 고이고 그러면 썩고 그래서 이 전두동 이런 그 사이노사이티스라는 게 이제 프론탈 사이너스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모이드 사이너스, 그다음에 스페노이드 사이너스, 맥실라리 사이너스 이렇게 네 군데의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얼굴뼈에. 뭐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CT를 찍으면 CT를 찍어서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얼굴 쪽으로 이렇게 촥 쳐가지고 그럼 워낙에는 이렇게 뻥하니 시커멓게 공기가 들어다니는 부분이 다 보여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열려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려 있죠. 이 부분이.
또 반대쪽 여기도 보면 열려 있죠. 그래서 위아래로 잘 통하고 있어요, 얘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점막이 부으면서 막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점막이 부으면서 요런 데랑 요런 데가 막혀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뿅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서 물이 고이고 이게 이제 농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결은 어떻게 되냐? 막힌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샤워하고 머리카락 제거하듯이. 그러면 그걸 제거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머리카락 걷어주듯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좁아진 오프닝이라고 하는 구멍을 넓혀줘야지, 열어줘야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다 열려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이게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고여 있으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한 5분, 10분 있으면은 이게 아무리 점액질이라고 해도 일로 쭉 이렇게 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인 게 지금은 여기 이렇게 있다면 한 5분, 10분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여기에 쫙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코로 숨을 확 들이마시면 이렇게 들이마시면 여기에 음압이 생기면서 여기를 쪼르륵 빨아내요. 베르누이의 원리 뭐 이런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무튼 중력에 의해서 이 구멍으로 이 플루이드를 이 점액질을 몰아놓고 그 다음에 코로 흡입을 하면서 음압을 주면은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순간적인 음압이 발생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쪼르륵 빨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농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이 점막의 오프닝이 완전히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막혀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뭐 뭔 짓을 해도 못 나와요, 이거는. 이 구멍을 뚫어주기 전에는. 그러면 그 뚫어주는 방법이 코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 가지고요. 관을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풍선을 부는 거예요. 그 부지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저희는 쓰는데 풍선을 이렇게 뿡 팽창을 시켜요. 그러면은 철사 같은 관이 들어갔다가 풍선이 뿅 불어지니까 그 관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거를 물로 이렇게 이 관으로 해서 물로 막 씻어내고 빨아내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농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구멍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이 고여있는 이런 뮤커스, 점액질을 다 빼내고 물로 세척하고 또는 약도 좀 세척하고 뭐 이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 방법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또 풍선으로 불려 놓으면요 좀 지나면 또 점막이 또 부어요. 또 막혀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효과만 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이 방법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내시경으로 들고 들어가서요. 이 부분을 아예 갈아내 버려요. 뜯어내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뭐 이런 단어를 영어로 쓰는데 뭐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좁아지는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요런 데를 요 부분을 갈아내는 거예요. 뜯어내요, 아예. 이 부분을 뜯어내면 이렇게 열리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얌전하게 수술한 경우고 실제 수술은 어떻게 되냐면 요 CT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위에가 수술 전이고요. 밑에가 수술 후예요. 지금 보면 여기 꽉 막혀 있죠. 이거를 이만큼 뻥 뚫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왼쪽은 그럭저럭 괜찮고 그런데 오른쪽이 보여 있죠. 여기를 뻥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뼈랑 점막이랑 같이 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 놓는 거예요. 다시는 막히지 못하게. 자,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는 깨끗한데 이쪽에 꽉 막혀 있잖아요. 이쪽에 점액질로 꽉 차 있죠. 그럴 때 여기다 뻥꾸를 뻥 내주는 거예요. 또 이쪽도 보면은 여기 좀 고여 있죠. 여기도 뻥꾸를 뻥 내주는 거죠. 이거를 펑셔널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라고 해서 FESS라고 약어로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뻥 뚫어 놓는 수술을 해요. 근데 이렇게 뚫어 놔도 이게 완전히 낫으려면 여기 균 같은 게 있거나 바이러스나 또는 여기 곰팡이도 자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유튜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너스에 이렇게 에어 플루이드가 고여 있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건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고여 있는 데서 막혀 있는 데를 확인하고요. 내시경을 이렇게 코 안으로 넣어서요. 그 막혀 있는 데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기구로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피나죠? 그럼 얘는 석션 해내고 이렇게 막 갈아내는 걸로 여기를 갈아내요. 이렇게 벅벅 이렇게 갈아내고 뻥 뚫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구멍이 뻥 뚫리겠죠. 그리고 에스모이드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그 수술이에요. 근데 그럼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주로 하고요.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맥실라리 사이너스에 이렇게 고이면 이제 칼두웰 룩이라는 수술을 해요. 칼두웰 룩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그건 입 안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광대 수술할 때처럼 입안을 조금 째요. 그리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들어요. 점막을 분리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구로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빵꾸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구를 넣어서 구멍을 조금 넓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여있는 이런 점액질 덩어리를 이렇게 긁어내고 물로 씻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칼두웰 룩이라고 해요. 근데 칼두웰 룩 수술은 지금 보시면 눈의 중심, 다시 말하면 여기다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근데 또 모 선생님이 광대 수술하면서 상방고정하고 상악동염이 생긴다 그랬더니 아니 상악동염을 좋아지게 하려고 칼드웩 룩이라는 수술도 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상방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그 이론적인 배경은요. 얼굴에 버트리스라는 구조예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이 텐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텐트에 폴대 세워놓은 것 같은 구조거든요. 이 폴대가 없으면 얼굴이 무너지잖아요. 이 텐트가. 마찬가지로 사람이 누워있을 때도 얼굴에 이 폴대 같은 뼈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버트리스라고 해요. 그 버트리스를 잘 보존하는 게 안면 윤곽 뼈 수술 외상 포함해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버트리스를 무조건 회복하는 게, 보존하는 게 수술의 생 기본이에요. 그런데 칼두웰 룩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트리스를 피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트리스를 피해서 하는 게 칼두웰 룩인데, 이거를 마치 칼두웰 룩이 광대 수술 상방 고정에도 괜찮은 것처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이건 어설프게 배운 사람이 일반인들 현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버트리스를 안쪽에서 보면요. 위아래로 버텨주는 애들도 있고 앞뒤로 버텨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위아래로 있는 이 버트리스예요. 이 버트리스가 있고요. 이 맥실라의 뒤쪽에서 이렇게 안화벽 쪽으로 가는 이 버트리스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다쳤잖아요. 근데 수술을 잽싸게 했잖아요. 이유는 이 버트리스가 깨진 거예요. 이 버트리스가 깨졌고 이 버트리스가 깨졌어요. 또 이것도 깨졌어요. 또 이 안쪽도 깨졌다고 봐요. 그래서 뭐 트라이드포드 프랙처 또는 쿼드리포드 프랙처라고 해서 세 발이 네 발이 수술 뭐 골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버트리스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두웰 룩은 버트리스를 피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광대 수술하면서 상방 고정을 한다면서 이제 망가뜨리는 데를 보세요. 어디가 망가졌나요? 여기 보시면. 일단 요 라인을 보세요. 요 라인. 요거를 이렇게 있던 라인인데 끊어지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반대로 옮긴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요 라인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버티칼 버트리스가 없어진 거고요. 또 이 뒤쪽까지 많이 깨부시면 이 뒤쪽에 있는 맥실러리 버트리스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맥실러리 버트리스까지는 잘 안 갈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이 라테럴 버트리스를
이렇게 손상시키게 되는 거라고요. 칼드웰은 여기에요. 칼드웰 룩은.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칼드웰 룩이랑 비슷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죠. 자, 또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기 상악동이 이만하게 열렸죠. 요거는 오히려 칼드웰 룩에 가까워요. 왜? 여기는 칼드웰 룩 하는 데거든요. 버트리스는 여기에 있는 건데 이 버트리스가 지금 다 망가졌죠. 그러면 이게 과연 안면윤곽 또는 뼈 수술하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버트리스 개념에서 옳은 수술이냐? 그리고 이거 상악동 결손이 생기는 거 이걸 갖고 얘기를 했더니 야 칼드웰 룩도 하는데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버트리스를 전혀 이해 못한 내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도 제가 영상을 만들었죠. 제가 하는 광대 수술 방식과 상방 고정을 해서 여기 상악동이 이만큼 열리는 방식이에요. 요 라테랄 버트리스가 깨지는 거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깨졌는데 어쨌든 여기 붙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버트리스는 무시한 채 이거 칼드웰 룩도 하는데 이게 왜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어설프게 배워서 일반인들 현혹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악동염이 생기는 게 꼭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열린다고 무조건 상악동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악동이라는 구조 자체는 닫혀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호리병처럼 주머니처럼. 그래서 여기는 항상 공기와 접촉이 되어 있어서 균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균이 왔다 갔다 거리는 곳을 이렇게 크게 빵꾸를 내놓고 여기다가 나사를 잔뜩 박아 놓으면 이 나사 주변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뭐 염증 생긴 게 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와서 근육이나 이런 데로 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피하기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칼드웰 룩이라고 하는 거는 버트리스를 피해서 여기다가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만하게 구멍 뚫고서 칼드웰 룩이랑 비슷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일단 그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리고 부비동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고여 있을 때 고개를 돌리고 그러니까 먹먹한 쪽이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이 안쪽으로 쏠리겠죠? 점액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쪽 빨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를 찍어서 일단 이 오프닝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는 뭐 아까 여기 보여드린 CT 얘처럼 뭐 이렇게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면 솔직히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약을 먹으면서 그걸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여기에 꽉 차 있고 변화가 없다면 그때서는 FESS라는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약은 최소 기본이 2주는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광대 수술을 할 때 이 상방 고정하면서 이 라테랄 버트리스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를 칼드웰 룩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칼드웰 룩이라는 수술은 버트리스를 피한 이 별표 부위에 있는 거지 절대 여기에 이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칼드웰 룩하고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악동에 어떤 염증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먹먹한 무게감이 들거든요. 부어있는 느낌? 그게 심해지면 안구 통증으로도 오고요. 눈곱이 끼기도 해요. 그 다음에 턱관절로 와서 턱관절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씹을 때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위쪽이 치아 통증으로 오기도 해요. 상악동이 다 거기 연접 부위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광대 수술을 하신 분들이 성형외과를 찾는데 그러면 꼭 CT를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에 뼈 조각이 있거나 또는 염증이 꽉 차 있거나 이런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은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런 자세를 이렇게 해서 콧물을 빨아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서 드레네이지를 시키는 거고요. 배농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비인후과에서나 또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상악동 세척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전 성형외과 의사지만 성형외과에서 하는 칼드웰 룩은 완전한 수술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열어놓고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다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빵꾸 내가지고 여기다가 관을 넣어놓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방편이겠죠. 구조적으로 이 맥실러리 사이너스에서 오프닝이 이렇게 막혀 있는 좁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FESS를 해라. 그래서 수술을 할 거면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넓게 빵 뚫어놨다 해도요, 이게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콜로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점막에 균이 그냥 자리 잡고 지 안방인 마냥 누워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치료 기간이 한 달 이상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균 검사를 해가지고 이 균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꾸준히, 심하면 한 달 이상도 먹어줘야 이게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수술하고 꼴랑 한 2, 3일 좀 좋아졌으니까 뭐 약 좀 며칠 먹다가 괜찮으니까 또 안 맞고 그러면 이 점막이 계속 부어가지고 계속 분비물을 만들어서요. 굉장히 오래오래 고생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꼭 약을 드실 때는 최소 2주, 길면은 한 달 정도까지도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점막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면역적으로 좀 알레르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수술만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막이 부어 있는 경우도 흔히 봐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적으로는 FESS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은 제가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댓글에 그거를 보시고 한번 이 수술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가 되기 쉽게. 그 다음에 칼도엘 룩이라는 수술은 입안으로 하는 이런 수술이지만 이거는 버트리스랑 피해서 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이 버트리스를 보존하지 않는 이러한 상방 고정 요만하게 여기 뼈 잘라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성형외과적인 원칙 수술에서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배농법 그 얘기를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비동 세척법 다 찾아보고 해봤는데 코가 꽉 막혀서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 보고 방금 따라 했는데 주룩주룩 진짜 시원하게 뺐어요. 와, 코 세척도 해보고 약도 먹고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음.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와, 이거 효과 개점. 저 오늘 코로 숨을 아예 못 쉴 정도였는데 바로 괜찮아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글들이 댓글로 막 달렸어요. 이비인후과에서 감기로 인한 축농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동영상 참고해서 머리를 숙인 뒤 광대 퉁퉁 치고 나서 코 푸니까 아주 농이 콸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법으로 4일 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숨 쉴 때마다 농이 누나를 때리는 느낌, 두통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광대 톡톡 치면서 푸니까 엄청난 점성을 가진 염증이 피랑 섞여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코 풀면서 누가 볼까봐 창피할 정도였는데 아무튼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저 얼굴 방향대로 코 세척하니 초록색 콧물이 나오네요. 이게 초록색 콧물이 나온다는 거는 수도모나스 균이거든요. 이거 걸레 썩는 냄새 나요. 그런 균이 들어가서 지금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궁금했는데 영상 보니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진료받고 수술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간단한 약 처방 후에도 안면통, 치통, 두통에 입 꽉 깨물고 너무 아파서 당장 수술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 보고 자기 전에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 보다가 찔끔찔끔 나오는 걸 빨아내서 뱉어보니 연핑크, 피 섞인 고름을 두어 번 뱉어낸 후에 통증이 없던 일처럼 사라졌네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병원에서 감사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새끼도 있고 의사 흉내내는 견습생도 있죠. 목에 염증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편도선을 도려내는 수술을 당장 해야 한다는데 겁이 나서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처 병원 갔는데 면봉에 약품 묻혀서 고름 긁어내고 항생제인가 처방해 주셔서 2번 더 외래 진료하고 다 나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난 막히지는 않았나 보네. 엎드려 있으면 고름이 흘러나와요. 이런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죠. 수술까지 안 할 수 있으니 초기 진료 잘 받으세요. 며칠 전에 비슷한 내용 유튜브로 봤는데요. 상악동 오픈하면서 그 안에 부비동 세척하면서 염증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세척하는 거. 윤곽하고 원장님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해서 매번 배출했었는데 원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신기하네요. 이해 가네요. 상악동 거상술 수승하다 천공돼서 3분의 1쯤 막혀 있어서
항생제 처방받고 먹는 중입니다. 누워있으면 뭔가 쓰린 고체가 코인지 목인 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흡입하라는 거죠. 맞아요. 상악동이랑 코랑 입이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쪼로록 빨려 들어가는 건 목 뒤로 넘어가는 건가요? 근홍을 어디로 가는 건가요? 팽하고 푸는 것보다 그게 나을까요? 네, 푸는 것보다는 들이마시는 게 잘 빨려 나옵니다. 크 하고 콩을 팽 하면요, 잘 안 나와요. 염증 회복하는 거는 배농과 약물입니다. 상악동 청소는 성형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칼드웰 룩이라는 게 그런 수술이고요. 광대 수술하면 부비동에 무조건 피가 고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를 피를 잘 빼줘야 염증이 안 생겼죠. 부비동 개방되어서 그 구멍 난 만큼 그쪽 볼도 패여서 고민이라는데, 뭐, 박 원장님이라고, 칼드웰 룩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시는 분, 그 얘기를 써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부비동염이라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비동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이 부비동염을 갖고 있을 때, 일단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는 드레이네이지, 배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를 찍어서 확인하고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을 좀 나아졌다고 멈추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 드시고요. 균 검사했는데 만약에 곰팡이가 나온다. 그럼 한 달 정도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대 수술이나 어떤 안면 골절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버트리스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